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올겨울 들어 제일 춥습니다. 두툼하게 입으시고 이런 날 내복 입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아침에 챙겨봐야 할 뉴스부터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오선 의원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50여일 만인데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후임 국무총리 인선은 연기됐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의원이 판사 시절과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인 소신과 개혁성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 국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서비스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장 타다가 안 보이게 된다 이건 아니고요. 1년 6개월 뒤에 이렇다 이런 건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타다금지법은 공포 후에 1년 뒤부터 시행이 되고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춥고 겨울 추위가 매서워지면서 롱패딩 입은 분들도 많던데 우리 아이들도 두툼한 점퍼 입는데 아이들 거에 왜 뒤에 모자 달린 거에 동물 털 같은 거 있잖아요. 발암 물질이 기준치보다 훨씬 넘게 검출이 됐습니다. 기준치 최대 5배가 넘게 초과돼서 검출이 된 건데요.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의 판매 중지와 회수 등을 권고하고 성인용 점퍼에 달린 천연모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두툼한 외투뿐만 아니라 목도리에 털 장갑까지 착용하셔도 어색함 전혀 없겠습니다. 이렇게 중무장하고 외출하셨다면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2도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하 10도 이하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겉만 따뜻하게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 뜨끈해야 되는데 오늘 속을 뜨끈하게 해줄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속을 뜨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요리 연구가 배동성 개그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피모닝. 네, 그리고 오늘도 식재료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김정현 가정교육과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뜨끈한 거 하나 준비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깜짝 아이고, 놀랐어요. 저 네. 진짜 내복 입고 나왔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 네, 그렇죠. 예. 이렇게
가장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네. 뜨끈뜨끈하면서도 먹고 나면 개운하게 속을 좀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매운탕 국물 같은 거 생각나지 좋다. 않으세요? 아우, 겨울에 좋아요. 그냥 탁한 네. 그냥 매운탕에다가 네네. 또 속살, 예. 새소살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쵸. 밥 뚝딱 들어가죠 그냥. 그쵸, 네. 그쵸. 이게 또 밥도둑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진짜 몸을 뜨끈뜨끈하게 데필 수 있고,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이야. 동태 매운탕과 또 두 가지 짝꿍, 네. 아주 뜨끈한, 네. 든든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겨울 집밥 한 상을 마련을 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뜨끈한 거 먹어줘야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하로 내려오는 추위에는요, 우리가 몸도 움츠러지지만 우리 체내에 있는 면역력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뜨끈한 국물 요리,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랑하는 매운탕이죠. 예, 특히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간 매운탕은요,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고요, 칼슘 등의 무기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콜라겐 등의 영양 건강 성분이 풍부해서 겨울철 별미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아주 건강, 체력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식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좋네. 네. 예.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예, 가보죠. 이제 동태 매운탕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동태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을 가면 동태를 대부분 이제 다 토막을 내서 손질을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진짜 이게 동태예요. 네. 바로 땡글땡글 아주 해동이 안 된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 맛있는 내장 뭐 이리 뭐 이런 거 들어있으면 요거 좀 꺼내서 드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머님들이 요거 다 그냥 씻어서 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그냥 다 먹는데. 그렇죠. 오, 아까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버리시고요. 네. 이렇게 뭐 애라든지 애? 이런 것들은 이제 건져서 준비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해동. 근데 해동할 때 이렇게 동태도 해동을 하지만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이리하고 알이에요. 요것도 같이 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동태보다는 이 이리하고 알에 불순물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동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번 좀 씻어 놓고 난 다음에요. 제가 요 앞에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쌀뜨물. 야, 이거 만능이네. 이거 만능. 최애죠.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쌀뜨물.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게 맛술이고요. 맛술.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대파네요, 대파? 대파 잎이에요. 네. 자, 요거를 대파 잎인데 대파 잎 안에 보면 점액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점액질 많이 나오라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소금을 일단 넣어요. 네. 소금 넣고. 그러니까 정말 비린내를 잡는 거가 그쵸. 매운탕의 네.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맛술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쌀뜨물도 넣었어요. 쌀뜨물 넣고. 이렇게 푸짐하게 쌀뜨물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잠깐 옆으로 네. 놓을게요. 요 이리하고 이렇게 알하고. 알하고 네. 이렇게 해워서 이렇게 건져내세요. 그러면 이게 좀 해동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동이 되면 요거 그냥 이렇게 건져내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냥 다시 또 쓰시는 거예요. 아, 그대로. 네. 네. 그러면 요 이리가 굉장히 탱글탱글해지면서도 비린 맛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잘못 먹으면 살짝 비린 맛이 쫙 올라와서 맞아요. 매운탕의 네. 맛까지 다 망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요 대파 요렇게 조금 점액질이 나오도록 이렇게 좀 손으로 문지른 다음에 네. 깨끗하게 씻은 동태에 이제 해동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해동시키면 요 애는 저는 빼고 준비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10분 정도. 예, 요 네. 그 동태 살이 굉장히 부드럽게 해동이 되거든요. 요거를 잘 하셔야 동태 매운탕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대파의 그 점액질이 동태의 잡내를 싹 잡아주네요. 네, 왜냐하면 요 대파에 약간 쌉쌀한 그 점액질 같은 경우는 황화 알린산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비린 맛을 잡게 하는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점액질 때문에 그 동태에 있는 그 비닐 있죠. 네. 시커먼데 이런 것도 다 닦이고요. 그게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린 맛도 없애주고 동태살도 단단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소금도 넣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태살 안이 이렇게 해동을 많이 시키면 조금 싱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막아주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쌀뜨물, 대파잎, 그다음에 맛술, 소금이에요. 소금.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어머님들이 진짜 아주 맛있는
동태 매운탕을 드실 수가 이건 있어요. 꼭 여러분 적어놓으시고. 네, 네. 자, 이렇게 다 대파에 준비가 점액질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해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네. 해동이 거의 됐거든요. 네. 그럼 어머님들이 요 안에 보시면 요 보세요. 요 검은 피막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면 뭐가 있느냐? 바로 뼈에 이렇게 빨간 네. 핏물이 고여 핏물. 있거든요. 네네. 요게 비린 맛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칫솔 같은 걸로 좀 닦아서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야, 깨끗해졌죠? 지금 이거 달라요 지금 보니까요. 그쵸, 깨끗해졌죠? 네. 완전 네. 깨끗한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동태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동태가 준비가 끝났으면 네. 이제 동태에 들어가는 국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물. 보통 네.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매운탕 끓이면 사실은 그냥 맹물에 안 하세요. 어떤 물이 꼭 좋을까요? 다신물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 뭐 저희는 제가 매번 가르쳐 드린 거 있잖아요. 네. 이보은의 국물팩 맞는 팩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요거 한 팩 넣고 맹물에다가 넣고 푸근하게 이렇게 국물을 끓여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태 매운탕의 가장 단맛을 내는 핵심 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무예요. 네. 또 지금의 겨울무는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 무를 양파와 같이 넣고 이렇게 끓이세요. 이렇게. 근데 진짜 매운탕은 네. 보통 막 집어넣고 막 끓이면은 맛이 안 다 그래요. 다르잖아요. 네. 요거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물에다가 무 넣고 네. 얼마 정도 끓이느냐? 딱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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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예, 우려나네요. 예, 예. 금방 우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쭉 끓여지면서 이 무에서 단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한 2분만 끓여요. 네. 끓이고 난 다음에는 뭐 이번에는 뭐 아주 쉬워요. 쉬워요? 네. 네. 자, 동태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동태도 집어넣고 뭐 여기 있는 이제 재료 손질만 하면 끝나거든요. 네. 너무 쉽죠. 쉽죠. 네. 이렇게만 자, 해주시면 너무 쉽죠. 네, 요게 네. 지금 2분이에요. 네, 2분 그다음에 이제 넣었어요. 동태 넣었어요. 동태 넣습니다. 네, 동태 넣었어요. 이거 시간은 팔팔 끓은 상태에서 몇 분 정도 끓이는 거예요? 요거는요, 제가 네. 요거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동태 넣었어요. 자, 동태도 이렇게 넣고. 아, 동태가 아주 실해요. 푸짐하게 그렇죠. 넣으셨는데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좀 손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는 요 이리 손질한 거 이렇게 네.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저는 저 이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네. 아이, 드실 줄 아세요. 알이랑. 이리 오너 어서 먹자.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요거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끓이느냐? 딱 10분. 10분.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모든 동태 매운탕의 그 시간은 딱 15분짜리예요. 네. 손질 빼고 15분만 끓이시면 아주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태 넣고 딱 10분 준비를 센 하셨죠. 불에 10분인가요? 3분은 센 불. 센 불. 약한 불에서 한 7. 중약불에서 7분 7분. 정도 이렇게 아, 끓이시면 돼요, 은근히. 자, 네. 이제 끓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양념장을 좀 만들어줘야 이게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네. 양념장 만들기 전에 여기 제가 두부가 하나 있는데요. 네. 두부를 좀 먼저 썰고 갈게요. 두부를 먼저. 예, 보통 네. 이제 어머님들이 요새 두부가 대부분 판두부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그냥 요렇게 썰으세요, 어머님들이. 그러면 두부가 나중에 도망가고 없어져 버려요. 너무 조그매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예, 가르고 네. 딱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갈르세요. 아. 또 요거 이렇게. 아. 그리고 전문가하고 그냥 주부하고 다른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두부 준비하시면 요거 두부 네. 통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 또 매운탕 안에 두부 먹는 재미가 또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대파 썰어 놓고 넣고 그다음에 요거 홍고추. 청양고추 넣고요. 청양고추요. 그다음에 미나리 요렇게 잎 앞부분까지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진짜 미나리 들어가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집에 미나리 없고 우리 집에 쑥갓이 조금 있는데 쑥갓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좀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요거 어머님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통- 메모지 좀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모지 준비하시고. 이보은이 네. 얘기하는 그 만능 양념장은 어떤 게 있나 좀 네. 알려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새 튜브로 많이 판매를 하죠. 고추냉이에요. 고추냉이. 네, 네. 네. 고추냉이를 넣고. 네, 고추냉이에요. 자, 고추냉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는 고추냉이가 이렇게 좀 퍼지면 여기에다가 저는 고추장을 좀 넣어요. 고추장, 고추냉이에다가 고추장까지. 네. 네.
회 찍어 먹을 때도 저렇게 하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된장 좀 섞어주면 이게 칼칼한 맛이 쫙 올라와요. 네. 저랑 그다음에는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여기에다가 된장을 좀 넣어요. 된장. 아, 딱 이건데. 딱인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물이잖아요. 네. 해물이니까 요거까지 들어가 주면 아주 좋죠. 맞아요. 네. 부산에서는 그다음에는- 저기다 콩가루 넣더라고 또 회 찍어 먹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콩가루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네. 저희 집간장이에요. 집간장 집간장 넣고요. 넣고.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 조선간장 아니 네. 진간장. 진간장. 나는 판매하는 시판간장하고 집간장하고 같이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맛술이에요. 맛술. 그리고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생강즙이거든요. 생강즙. 넣어서 조금 요 물성을 좀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장 넣어요. 고춧가루 지금 집어넣습니다. 양념장, 네. 고춧가루 넣어요. 요거를 잘 섞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매운탕 담을 때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한두 시간 정도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양념장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숙성된 거거든요. 요거를 이따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네요.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자, 양념장 만들어서 네. 바로 쓰지 마시고 네. 숙성을 해놓으면은 요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면 제가 요거 끓을 동안 이제 다른 메뉴를 조금 준비를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죠? 요거 지금 아까 제가 네. 10분 타이머 해놨잖아요. 아, 네. 그렇죠? 타이머를 그럼 타이머. 이제 해볼까요? 요거 네. 집어넣고 타이머. 네. 10분.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서 1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10분만? 같아요. 네. 네. 자, 동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효능 좀 알아볼까요? 네, 동태는요, 명태를 겨울에 잡아서 얼리거나 또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한 것이 바로 동태입니다. 동태는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특히 이제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필수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요, 다들 걱정하시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겨울 날씨에 뜨끈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 1년 내내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이 지치셨잖아요. 예, 스트레스로 해서 간 해독에 도움이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겨울에 연말 모임 많으시잖아요. 술 많이 드시는데요. 특히 이 해산물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요. 아세트알데히드를 변화시키는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태에는요, 우리 다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볼포화 지방산인 필수 지방산 EPA, DHA 풍부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 알려져 있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해산물에서 나오는 이 동태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 있습니다. 글루탐산 말고요. 이노신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연말에 나쁜 것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술을 더 먹어. 해가지고. 네. 수원에서 또 해장이 된다고 네. 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네. 네. 바닷가 출신이라 네. 그 JQ가 발달한 거가 이 동태탕인 것 같아요. JQ 잔머리. 아까 두뇌 발달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 다음 요리 뭡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동태 매운탕하고 딱 벌어지게 또 같이 잡수시면 아주 좋을 메뉴가 있죠. 네.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감자조림이에요. 아, 좋죠. 네, 이 감자조림인데 이 감자조림을 저는 굉장히 손쉽게 딱 10분 만에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밥 아이, 진짜 그럼요. 다른 반찬 필요 네, 없죠. 네. 아, 이게 10분 네. 만에 돼요, 근데? 예, 뜨끈한 밥에다가 요 감자 아주 나른하게 졸여진 감자 쓱 으깨서 비벼서 그 국물까지 해서 같이 비벼 드시면 진짜 금상첨화죠. 네. 달달하니 맛있죠. 네. 일단 요 감자 이렇게 준비가 됐잖아요. 네. 감자가 준비가 됐으면 이 감자를 저희가 빨리 10분 만에 조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통 어머님들이 감자를 다 썰고 나면 이렇게 찬물에 담가 놓으세요. 네. 그 이유는 갈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가 놓기도 하지만 네. 조릴 때 녹말이 많이 나와서 냄비에 들러붙을까 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담가 놓거든요. 그냥 물인가요? 아니면은 요 그냥 소금을 좀 넣나요? 맹물이에요. 맹물인가요? 맹물인데 네. 이제 소금을 좀 넣어요. 아. 이제 소금을 넣어서 요거를 한 10분 정도 거의 조금만 소금에 살짝 절여질 정도만 준비를 해서 소금을 넣는 이유는요? 소금을 넣어야지만 요게 네. 조금 빨리 절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소금 간을 살짝 입혀주면 우리가 양념장을 좀 진하게 안 해도 훨씬 더 조림장이 맛있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그냥 요런 밑이 약간 좀 두꺼운 팬 같은 거에다가요. 1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세요.
먼저. 네, 손쉽죠. 이러면 어머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감자를 먼저 네. 프라이팬에다가 네, 이렇게 올리십니다. 올리세요. 네. 자, 이렇게 다 올려시고 나면 이게 지금 감자가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요 4개 정도 되면은 한 끼에서 한 끼 반 정도 드실 수가 있어요. 한 네. 사람. 네. 혼자? 4인 가족에. 4인 가족이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네.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꽈리고추. 여기 꽈리고추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은 매운맛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청양고추 청양고추. 1개 정도 좀 섞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꽈리고추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꽈리고추하고 먹다가 청양고추 한 입 베어 물면 그냥. 그다음에 정신 번쩍 이게 들죠, 지금 그냥. 대파인데요. 대파도 이렇게 대파도 같이. 네, 좀 같이 뿌려줘요. 오, 이번에 다 집어넣네요. 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네. 손 안 가게 네. 10분 타이머만 딱 맞춰놓으면 딱 맞춰놓으면. 맞게끔. 어. 자, 홍고추도 이렇게 홍고추도 올리고. 좀 올려주세요. 네. 모양을 그러면 봐서는 좀 저것도 요리인데. 색깔이 좀 이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양념장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네. 양념장 만들기 전에 제가 여기 지금 거품이 생기지요. 요거 네. 하나 먼저 동태 매운탕 자, 얘기를 동태 한번 매운탕. 하고 가려고 네. 해요. 네. 이게 하실 때 거품이 생기잖아요. 거품 생기는 거는 말끔하게 약간 조금 이렇게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걷어주는 네, 거가. 중간에 그러니까 걷어주면 양념장 혹시 넣기 비린내가 전에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걷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저게 말이 많은 거거든. 걷어라, 걷지 말아라. 맞아요. 이렇게 걷는 네. 게 맞는 거네. 네. 저는 이렇게 그 동태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일이나 알을 넣었을 경우에 제가 물론 굉장히 잘 밑간을 해서 비린 맛을 완전히 없애게 만들어 드렸지만 네. 이렇게 거품이 생기잖아요. 근데 양념장 넣기 바로 직전에 거품이 생기는 걸 이렇게 좀 걷어 주셔야 돼요. 이 모습이 워낙 그래야 깔끔하세요. 훨씬 네. 더 국물 맛이 깊고 담백하고 깨끗해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이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양념장 넣을 때 10분을 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10분을 조금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타이머가 한 4분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한 1분 그렇죠?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럼 1분 후에 제가 양념장 네.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저 양념장 넣기 전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양념장 넣으세요 하고. 네네. 자,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요 감자조림에 제가 양념장 만들 건데요. 네. 이거 너무 쉬워요. 어머님들이 몇 스푼 넣으세요, 몇 스푼 넣으세요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오늘 평정했어요. 네. 2보온의 2로. 다 2큰술. 2큰술. 아, 네. 네. 전체 다 2큰술. 네. 고추장 2. 네. 그다음에 요게 국간장하고요. 그다음에 조선간장 좀 섞으면 훨씬 더 감칠맛 올라오거든요. 네. 네. 자, 그다음에는 고춧가루 2 넣고요. 네. 매실청 2 넣고요. 이만 기억하면 되네요. 네.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은 뭐 2를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감자 요거 먹어보니까 한 2큰술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게 물엿이에요. 물엿도? 물엿 2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넣고요. 잘 섞어요. 양념장이 약간 좀 나른해졌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좀 맛있으라고 이렇게 깨 가루도 좀 넣어주세요. 네. 자, 그 섞는 사이에 네. 거기 집어넣으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요거 먼저 뿌리고 그럴까요? 집어넣을까요? 자, 이렇게 여기 제가 준비하고 뿌렸어요. 있어야 네.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뿌려주면 그러면 요것만 하면 좀 조림이 덜 되겠죠. 아무래도 수분감이 네. 없다 보니까 네. 여기다 뭘 하냐면 이게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네. 다시마 우린물을 2컵을 넣어주세요. 양념에다가 네. 풀어서. 네, 2컵을 넣어서 이렇게 잘 풀어서 요거를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팬 위에 다 올려놓고 만든다는 그러네. 게 또 좀 그러니까요. 색다른 것 같아요. 요거 네. 요거 어머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네. 끝. 아, 싹 올려서 끝났고요. 그냥. 네. 아니, 요거는 저거- 이제 뚜껑을 네. 덮어서 네. 이것도 10분인가요? 10분간만 네. 졸여주세요. 자, 10분. 네, 10분. 타이머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네. 졸였으면 자 네. 이제 요거 양념장 제가 넣을게요. 동태 매운탕에다가 요것도 한번 이렇게 또 걷어주세요. 걷어주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요러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네. 그다음에 양념장을 준비된 넣을게요. 양념장. 네. 그래서 풀어주세요 양념장을 이렇게. 자, 이제 맑음탕에서 네. 매운탕으로 매운탕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풀어주세요. 근데 역시 겨울에는 매운탕인 것 같아요. 아유, 맞아요. 네. 얼큰하게 그냥. 네. 뜨끈하게. 아, 그리고 비린 맛을 지금 다 잡았잖아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매운탕 끓이다가 네. 너무 아까운데 통째로 다 버렸거든요. 아. 너무 비려서. 근데 지금 그 포인트들을 네.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순서가 달라지면 맞아요. 또 이래요. 네. 그러니까 해동할 때
꼭 요 방법으로 대파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대파가요. 제가 해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네. 예전에는 저도 막 생강도 넣고 막 이랬거든요. 생강 넣으니까 또 동태탕이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맑게 이렇게 끓이시고 요거는 양념장 넣었으니까 넣고? 양념장이 네. 좀 배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만 끓이면 되냐 하면 딱 2분만 끓이시면 2분. 되거든요. 뻥되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요 옆에다가 여기 2분을 끓여놨어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양념이 좀 뜬 거. 네, 양념이 좀 뜨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 그것도 걷어내고. 걷어내고. 네, 그것도 좀 걷어내은 다음에요. 선생님 두부 좀 먼저 두부. 주시겠어요? 네. 그 위에다가 이제 두부를. 아, 두부를 먼저 넣는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에 집어넣네요. 네, 왜냐하면은요, 네. 이 두부가요 간이 배이잖아요. 두부는 부들부들해야 맛있는데 네. 간이 배이면 얘가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는 나중에 넣어주시고요. 실패하는 원인이 네. 먼저 집어넣어서 그런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요거, 또. 아, 미나리. 요거 미나리. 미나리. 네, 미나리 아니죠. 미나리가 아니라 대파 먼저. 대파 주시죠. 드릴까요? 대파 먼저. 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게요. 네. 대파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대파 넣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 하고요. 네. 아, 마무리가. 청양고추. 그다음에 고기도 너무 청양고추 네. 넣어주세요. 저게 들어가니까 고급스러워 보이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딱 1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네. 이제 미나리 올리시면 끝이에요. 아, 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배수님이 가져가셨는데요. 새우젓? 요거. 네. 우리가 동태 매운탕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간이 안 맞는다. 네. 소금 넣으시겠어요? 거의 뭐 소금으로 새우젓을 맞추는데? 넣으시면 새우젓. 훨씬 더 새우젓. 감칠맛이 나서 좋습니다. 오. 그래서 동태 매운탕의 간은 꼭 이렇게 새우젓으로 하시는 게 예. 좋아요. 자, 이거 요리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새우젓으로 준비할 간을 거예요. 해주시면 그렇군요. 자, 자, 동태찌개도 지금 끓고 있고요. 네. 지금 감자 조림도 되고 있어요. 감자도 좋은 거잖아요. 네, 감자 좋은 거는 부말하면 잔소리죠, 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동태 매운탕과 어울려서 제가 영양 포인트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태 매운탕 드실 때 걱정하시는 건 나트륨. 네, 칼륨에 감자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동태 매운탕이 조금 부족한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감자에는 많은데요. 감자는 특별히 전분이 많아서 비타민 C를 조리를 해도 감자를 조리를 해도 비타민 C가 보존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동태 매운탕과 감자조림 아주 잘 어울리는 궁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다가 샐러드까지 해주세요. 샐러드. 네, 제가 네. 오늘 요거 진짜 추억 속의 샐러드잖아요. 요 샐러드 하나 좀 드시고 가야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그 겨울 초입이다 보니까요. 가을 열매 과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단감도 준비했고요. 사과, 사과. 그다음에 밤. 밤. 요거 깎아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 달아요. 그다음에 귤도 아이고, 준비했어요. 이게 다 들어가요? 네, 요게 다 들어갑니다. 오. 아주 간단해요. 우리 예전에 요거 학교 다닐 때 어머님들이 가끔가다 별미로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생맥주집 가서 먹었죠. 그걸 저 이름이 멕시칸 사라다라고 해요. 일단 사라다. 맞아요. 네. 밤을 우리가 친다 그러잖아요. 네. 밤을 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설탕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아, 설탕물에 넣은 거는 갈변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맞아요. 건가요? 갈변이 네. 없기 위해서 설탕물에 좀 담가 놓으시고요. 이게 깎아 놓으면 금방 맞아요. 색변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요 사과도 네.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사과도. 갈변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자, 설탕물에 여러분 설탕물에 담가서 꼭 담가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근데 사과는 아무래도 이게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껍질째 껍질째. 네, 같이 잡수시는 게 좋고요. 껍질에 네. 양분이 많으니까요. 요거는 근데 좀 사과 먹기가 껍질 먹기가 그래서 나는 우리 깎아 먹어야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헹궈 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단감. 단감이에요. 단감 넣고요. 요즘 감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네. 그다음에 요거 뭐 귤 귤 같은 거 네. 집어넣고. 아니면 뭐 황금알, 뭐 황금향 이런 거 같이 넣으시면 네. 되고요. 여기다 저는 특별히 땅콩을 조금 부셨어요. 그거 고소하겠다. 네. 네. 왜냐하면 더 고소할 것 아무래도 같아요. 수분이 있는 과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양념 그 소스가 흘러내리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머스터드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머스터드까지. 단맛도 증가되고 맛이 조금 평이해지거든요. 예. 네. 여기다가 이제 마요네즈 넣어요. 예. 요게 들어가야죠. 예. 마요네즈. 들어갈 건 다 들어갔나요? 네. 예. 저희 버무리면 어렸을 때는 정말 끝이에요. 마요네즈 자, 이 맛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버무리는 거고요. 저희가 레시피 준비한 거 한번 보고 시식하면서 더 듣겠습니다. 네. 네. Never felt so certain. All my life I've been torn. But I'm here for a reason.
이거 한상입니다. 뜨끈한 게 오늘 네. 꼭 필요한 날인데, 요 동태탕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동태 정말. 매운탕에. 어우, 예. 속까지 오. 뜨뜻해지죠. 보기만 지금 해도.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냄새 향은 못 느끼시겠지만 네. 저희 네. 스튜디오는 네. 아주 죽겠습니다. 근데 이 동태 매운탕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딱 네. 찍었는데요. 네. 바로 미나리예요. 미나리를 제일 그렇죠. 나중에. 제일 나중에 네. 미나리 네. 넣어서 미나리 향이 약간 아삭아삭하게 씹히도록 야. 잘 다 됐어요. 네. 그럼 미나리 네. 보고 잠깐 익는 동안 네. 저 요거부터 이거 먹을게요.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샐러드부터 조금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네. 네. 아우 이제 이거 진짜 옛날 옛날 생각나요. 샐러드죠. 이게 딱 우리 어렸을 지금의 때는 식재료잖아요. 귤. 겨울 제철이에요. 귤 사과부터 항상 이런 거 먼저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 그리고 땅콩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소한 맛이 들어가 있어서요. 예. 아우, 맛있네요. 정말 네. 추억의 샐러드. 이거 진짜 옛날에 많이 먹어봤던 맛인데. 맞아요. 근데 요거 조금 아이들이 좀 어리다 그러면요. 좀 작게 잘라서 나중에 아이들 모닝빵에다가 싹 집어서 샌드위치로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 뭐 유치원 갔다 오거나 그러면 간식으로 주시면 아주 금상첨화죠. 아까 우리 예인 씨가 저는 이리가 너무 좋아요. 이리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리를 제가 오르르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자 조림도 먼저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단단한 과일을 먹게 되면 많이 씹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더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작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네. 감자 조림 정말 맛있다. 아니 방송 오는데 온도를 보니까 8도, 영하 8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딱 먹고 나니까 지금 여기는 영상 32도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이 뜨끈뜨끈하죠. 영하 10도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 너무 춥던데. 야, 정말 감자조림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딱이에요, 딱. 맛있어요. 그 뜨끈뜨끈할 때 밥 비벼 먹으면 아주 좋아요. 좀 밥도둑이에요, 이거. 네. 근데 제가 야, 조심하세요. 네. 동태 네. 매운탕을 좀 드렸는데 국물 먼저 한번 잡숴 보시고요. 네. 자, 얼마나 국물 맛이 진하고 감칠맛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고요. 매운탕인데 국물 맛이 깨끗하네요. 그렇죠. 네. 깊은 맛이 있어요. 그 네. 와중에. 왜냐하면 순서를 지켜서 이게 그러니까 조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물 맛이 이제 잡내가 안 나고 비린내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정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매운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어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꼭 순서에 맞게 끓여주셔야 이 맛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네. 깔끔하고 뜨끈한 네. 매운탕이에요. 이 반찬까지 곁들여서 정말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야죠. 네, 오늘은 초정밀 기술로 큰 성과를 이룬 기능 한국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5편 황운기 기능 한국인. 달콤한 즐거움을 주는 과자.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과자 봉지 속에 담긴 놀라운 기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숨은 기술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경기도 안산. 이곳은 초정밀 장비와 그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설계부터 가공, 조립까지 제품 생산의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늘의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마 우리 회사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아침에 우선 이제 좀 일찍 출근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청소하고 계세요. 현장에 내려오셔서 직원들 일하는데 같이 옆에서 일하시는데 지금도 아마 이러고 계실 겁니다.
직원들이 모두 인정하는 솔선수범의 아이콘. 제가 154번째 기능 한국에 선정된 황운기입니다. 37년 경력의 황운기 대표. 회사의 주력 생산품이자 매출의 1등 공신인 이 제품이 바로 그의 기술로 탄생됐다고 합니다. 이 노즐을 통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10만 분의 1mm까지도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슬롯 다이는 코팅 기계의 핵심 부품으로 액체를 미세하게 분사시켜 아주 정밀한 코팅도 가능케 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그 기술은 이미 일상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그리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슬롯 다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초정밀 가공을 하려면 일본이나 독일에서 설비를 사와야 됐지만 그거를 하고 싶어서 국내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 사장님을 찾아갔더니 그 얼굴 표정이,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두세 개 업체가 일본에서 20억, 30억 되는 설계 장비를 들여와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초정밀 가공들은 국산 기계로는 안 된다가 뿌리 박혀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그 기술을 저희가 다 내재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셔서 기능 한국에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인 스테인리스를 빛이 나도록 잘 갈고 닦아야 슬롯 다이로 재탄생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초정밀 기술이 접목됩니다. 하지만 기술과 더불어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365일 항온 항습을 합니다. 철이 열팽창 개수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아주 정밀한 가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밀 가공에서는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노력 끝에 온전히 외국에 의존했던 장비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한 황운기 대표. 이게 보시면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비칠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면 저희 3년 걸렸어요. 이것만? 네, 이것만.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온 식구가 그 슬롯 다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개발 시작한 지 13년이 되어서 꽃을 피우게 됐고 외국에도 활발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죠. 앞에선 끌고 뒤에선 밀어주며 함께 이루어낸 기적 같은 결과. 그들에게는 절대 지지 않을 열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방법을 써봐라. 이런 방법이 좋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적용해서 또 한번 해보고요. 잘 대해줘서 이걸 자부심을 느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주고, 제가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인데 똑같이 이렇게 대해줘서 참 고마워요.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그 긴 노력 끝에 간절히 꿈꿔온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기계는 처음에 사업 시작하고 물레동에 있을 때 제가 사용하던 기계고요.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출 때도 됐지만 아직도 움직이는 건 주인을 닮았기 때문일까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꿈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지는데요. 이 기계 시작해서 그때 정말 그렇게 비치고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24시간 일을 했어요. 어떤 때는 새벽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니까 경찰차가 쫓아와가지고 서부간 손들을 차를 세워가지고 검문당하기도 하고 추억이 진짜 많습니다. 가진 거라곤 열정이 전부였던 그때 그 시절. 꿈을 이룬 지금 이제는 추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황운기 대표의 또 다른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연구소. 두 분이 그러니까 좀 닮으셨어요. 제 큰딸입니다. 노즐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 액을 분석하고 설계한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액 분석을 직접 하고 가공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슬롯 다이 생산 과정의 가장 첫 단계를 할 수 있는데요. 용액을 분석한 후 그에 맞게 내부가 설계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아빠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생각보다 아빠가 힘들게 돈 벌고 있었구나. 좀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었던 공감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늘 가족과 함께하는 황운기 대표.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1번부터 4번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가면 오늘 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내일 퇴근. 이제 큰애하고 둘째는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 하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 집이 빚잔치로 인해 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간 상황이어서 내 자식들에게는 그런 상황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어느 날 뒤로 돌아봤더니 내 새끼들이 상처를 받아 있는 거예요. 저 눈물로 사과했어요. 아이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었을 아빠의 삶을 말이죠. 자랑스럽죠. 아빠가 저희 곁에 없는 동안 많은 거를 이뤄놓고 사셨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도 아빠가 대뜸 기능한국인 상 받아. 아 진짜? 그게 뭔데?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상 아니라고. 기분 좋으세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시간들. 오늘도 최선을 다했을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Girl, I'm a different brand. I'm not the average man. I can show you things you've never seen. I'm making plans to fly to this.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에 얼마만큼 웃으세요? 예인 아나운서는 많이 웃잖아요. 저는 뭐 잘 때도 웃죠. 이렇게 웃으면 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만병통치약인데 바로 이 웃음과 긍정의 힘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넓혀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개그맨 이상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 긍정부터가? 저희가 저 방송 준비하기 전에 가가지고 분장 받고 머리하고 이러잖아요. 이상훈 씨한테 우리 헤어하는 분이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웃기는 머리로 해주세요. 이 웃기는 머리. 이거 제가 거울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병원에서 한 감기 몸살로 이틀 정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오늘 방송국 간다 그랬더니 왜 가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 강의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본인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얼굴은 이렇고 뭐 사실 인기도 그런데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 좋네요. 일 많으면 좋죠. 최고죠. 이상훈 씨가 1981년 제1회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유머 1번지를 통해서 매기병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때가 최고 전성기였죠. 그때 말도 못했었죠. 뭐 지금의 뭐 한 방탄 정도?
아니 왜냐하면 방탄이라 그러는 게 저는 소년은 아니니까. 아,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최근에는 또 예. 강연가로서 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계시다면서요? 이제는 그 방송에서 이제 얼굴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그 강연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보다는 강연 나가서 웃기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갔더니 완전히 이건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방송에서 못하는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아이, 방송보다 훨씬 재밌다. 이걸로 한번 해봐라. 거기서 입소문이 났네. 입소문 정도가 아니라 뭐 스케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반대로 방송국에서 섭외 많이 바빠요. 강연 가야 돼요. 아니 도대체 그 강연 주제를 뭘로 하시길래? 긍정의 힘. 그다음에 제가 사실 뭐 자랑은 아닌데 17개의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다른 데서는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방송에서 오늘 처음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 때문에 제가 이거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선배님. 17개의 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웃음 전도사가 된 행복 전도사가 된 아이고, 이상훈 씨. 아이고, 허리야. 어떤 강연을 해줄지 박수로 청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제가 강의를 한 1000회 넘게 하다 보니까 강의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확 이래. 오늘 뭔가 좀 배워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의 10분 지나가면 전부 다 막 시계 보시고 뭐 핸드폰 보시고 막 그러는데 시계 보시고 핸드폰 보는 게 정상입니다. 네. 자, 여기서 제일 이쁜 우리 예인 MC님.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저는 누워서 일단 휴대전화를 한번 봅니다. 아, 그래요? 밤사이 뭐가 왔나. 네, 연애 중인가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하니까 눈을 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뜬 다음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내 가족.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동네 주민. 또 1층에 내려가면 우리 경비 아저씨. 이 사람들을 다 만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만나고 또 방송 출연자들 만나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멘트를 하나씩 다 날려서 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기도지만은 내가 남들을 위해서 어떤 행복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근데 내가 오늘 누구랑 싸우고 뭐하고 여기다 무슨 나쁜 글을 달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지. 그 사람은 작지만은 1도, 2도, 3도, 4도, 5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차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감고 나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하루가 즐겁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아까 준비한 멘트를 날려줘야지. 분장하고 머리 하시는 분이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웃기게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그분도 웃고 저도 한번 웃고 기분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요 두 번째 보면 화장실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에. 자, 여러분 양동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으려면 양동이가 비어 있어야 많이 들어갈까요? 그득 차 있으면 많이 들어갈까요? 비어 있어야 많이 들어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갖다 싹 버리고 나오셔야 그래야 하루 생활하는데 건강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철학이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사실은 비워야 내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5가지 일이 있습니다. 5가지 일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다음에 2가지 일만 좋은 일입니다. 그럼 확률상으로 보면 5개 중에 3개니까 60%가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운수 나쁜 날이라고 사람들이 대충 생각을 하고 그렇게 5개 일 중에 3가지 똑같은 비중인데 3가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이 더 많은 날이에요. 자, 이 날을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아까 눈 뜨고 다시 눈 감고 어떻게 시작을 했죠? 나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이걸로 시작하면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좋은 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하루의 끝 마무리는 반드시 좋은 일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시작이 좋고 끝이 좋으니까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좌우지간 오늘은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났으니까 좋은 날로 끝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누구나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죠. 자, 누구랑 하실 거예요? 저기 이재용 씨 왜 비도 안 갚으세요? 그분이랑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라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첫 통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통화서부터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 아침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자, 나쁜 일은 언제 하냐면 오후 1시 13분에 전화를 하시거나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머리에 제일 많은 혈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보다 더 많은 혈관이 있는 데가 위장 주위입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그 영양분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피들이 싹 빠져가지고 그 피로 영양분들을 갖다가 온몸에다가 날려. 그럼 머리에 있는 피는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리에 피가 비면은 식곤증이라 그래서 졸린 상태가 돼요. 그 뇌사도 아니지만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가 밥 먹고 나면 1시 13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돈 빌려달라, 미안하다, 부탁하는 거를 그 시간에 딱 하세요. 그러면 알았어 이따가 전화해. 그래 해줄게 알았어. 그럼 끊어요. 오늘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일 친한 친구나 애인이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동료에게 오늘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던 것 같아. 아니야. 자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지. 그래, 내일 보자.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다가 눈을 딱 감으세요. 그리고 자, 전부 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것도 못 따라해요. 이거 꼭 외우시고 비슷하게라도 하세요. 자, 물고기 중에서 그다음에 포유 중에서 제일 큰 게 고래잖아요. 그죠? 그럼 고래도 춤추는데 메기는 춤 안 추겠어요? 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상훈 참 멋지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이상훈 참 멋지다. 랄랄랄랄라. 자, 이재용 아나운서 오늘 춤 너무 멋져 보이세요. 춤 좀 춰주세요. 자, 우리가 살고 여러분들 주위에 자세히 보세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낙서하지 마세요. 악플 달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는 모든 편말을 보면은 98%가 거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편말도 있죠. 이런 표식도 있고, 잔디를 사랑해 주세요. 자연 보호해 주세요.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예, 사람들한테 주는 뉘앙스가. 우리가 또 쓰는 단어 중에 요새 너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는 부정부사어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싫어요. 너무 못됐어요. 너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선생님들이 노트에 공책에다가 뭐를 주시면 참 잘했어요. 좋다고 할 때 너무 좋아요보다는 참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밑에 사람이나 애들을 다 칭찬을 할 때 야 너무 잘했어 그거보다는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되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메신저 보낼 때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넘. 네, 그거보다는 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돈 안 드는 게 칭찬이에요. 항상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 가도 잘 적응하시겠네요. 이렇게 좋게. 자, 저는 17배 병을 갖고 있었어요. 네. 사실 뭐 이거 병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한국인의 뭐 3대 질병이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예, 환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담낭 있죠? 쓸개. 쓸개 돌이 차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뛰어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쓸개 빠진 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축농증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이제 나는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어디 가서 운전도 못하고 콕 하고 이렇게 하고 정말로 환자처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행사를 갔는데 그때 그 골프 용품을 무료로 주는 행사인데 그걸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맨 앞에서 근데 손이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연예인이고 또 얼굴이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딱 주신 거예요. 그 받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기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게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온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공짜로 주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저요. 이거 내가 사실은 되는 거구나. 그러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마음속의 병이 더 깊었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운동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 할 수 있다. 병을 이기는 힘은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제가 이제 제 살아온 얘기를 해드릴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혹시 수건 있으시면 꺼내주세요. 미리 한번 닦아주세요. 자, 제가 아들, 딸 이렇게 남매를 두고 있는데 큰아들이 중3 되던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딸애도 유학을 보냈습니다. 둘이 나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엄마도 갔어요. 혼자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13년을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거기는 한 달 전기료를 먼저 내요. 돈이 안 가면 전기를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살았습니다. 건강이 정말 나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쓸개 빠진 쓸개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면은 간에 신호를 보내서 소화액을 만듭니다. 그 소화액을 저장하는 데가 쓸개예요. 거기에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생활을 하다 보면 소화액은 많이 있는데 그게 굳거나 그렇게 해서 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담석이라 그래요. 저는 44개의 담석이 있었어요. 돈은 벌어서 미국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 양평에 있는 집 평면에서 행사를 할 때예요. 이게 제가 그날도 되게 아파서 진통제를 굉장히 센 걸 먹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날 이제 딱 신호가 온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있는 음향하는 감독님이 나를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운이 좋은지 빗물이 모이는 배수구 있는데 컨센트 박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탁 들어가서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스파크가 나서 팍 터졌어요. 다행히 그 행사를 하고 돈은 받았죠. 그리고 집에 갈 생각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19를 와서 병원에 가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꺼낸 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단한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살이는 아니지만 이런 돌을 내가 끼우고 왔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해서 꼭 성공해서 돌아와라.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 개인 사업체도 하고 요 며칠 아팠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정말 고맙다고 아버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꼭 껴안아주는데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그 고생에 대한 그거를 아들 포옹 한 방으로 제가 그걸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아픔 고통도 다 이겨냈던 게 뭐냐면 힘이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예. 아픈 거는 사실은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 이걸 이겨낸 이상훈 씨에게 박수! 강의 마무리해 주시면서 더 하신 말씀 한 말씀만 남기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살다 보면은 사실은 뭐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통 뭐 그런 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적에는 행복해지셔야 돼요. 행복의 철학이 무슨 뭐 멋있는 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일 그게 아닙니다. 바닥에 딱 떨어지면 나는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시작이 되는구나. 꼭 그걸 명심하십시오. 바닥은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기병장 이상훈의 참 좋은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서울역 오픈 콘서트홀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2019년 겨울철 국민절전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실내온도 20도 유지와 난방 영업 중 출입문 닫기 등 에너지 절약 습관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 주말이죠. 근데 내일이 대설이에요. 오늘 뭐 굉장히 춥잖아요. 안도 따뜻, 밖도 따뜻 잊지 마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